서가 명가.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치국가 제목이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칼입니다. 법치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법치 그러면? 법치 그러면 침묵이 떠오릅니까? 보호와 통제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두 주체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저한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주권자인 국민 혹은 개인한테 법이란 어떤 존재일까? 법 그러면 되게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법 그러면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압도적으로 싫어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법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누구로부터 보호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입니다. 개인들로부터 사이에 생기는 권리 의무 관계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맺었고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사기죄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좀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보면 약간의 투기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 관계는 내 책임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너무 지위가 너무 달라요.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움 이상입니다. 워낙 강력한 권력체인 국가하고 개인하고 사이에 있어서 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왜? 국가는 이게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실 관념적이고 주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국가 기관이지만 이거 역시 이데올로기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행사하는데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죠. 그리고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엄청납니다. 식욕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권력이나 명예욕 이런 거는 가질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혹은 국가 권력체가 개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은 한편으로는 법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내 권리를 지킨다. 는 측면에서는 이 법은 나한테 보호장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법은 나를 통제하는 장치죠. 신호위반에서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로 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법은 내가 만든 겁니다. 이념적으로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든 법이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저는 이 국가 권력의 대상이고 객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은 나를 통제하는 거다 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보호와 통제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국가 권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 입장에서도 국가 권력을 보호하는 장치일 수도 있죠. 이건 뭐냐면 국가 권력이 자기 권력을 행사할 때 그냥 세금 내라 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군대 가야 되니까 잡아간다 하면 반발이 되게 심할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 아주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 입장에서도 법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유혹이 되게 커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국가 권력에 있어 가지고도 법은 통제 장치입니다. 즉 헌법에, 주로 이제 헌법이죠. 헌법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권은 너한테 준다. 이래 권력을 탁탁 분배를 해놨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권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는데 대신에 권력은 니는 요건 네 거고 요건 네 거고 요건 네 거고. 즉 남의 권한은 니는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법이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한편 법이 부담스럽고 짜증납니다. 내가 막 권한 행사하고 싶은데 법에 정한 절차와 내용과 요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도 법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고맙고 유용한 수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귀찮고 걸리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에서 상호관계를 놓고 보면 국가 입장에서 보호가 될 때는 개인들한테는 통제가 되고 국가 입장에서 이게 귀찮다 통제가 된다고 할 때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안정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치라는 것은 양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죠.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뭐 옛날에 중국의 준주정국 시대에 뭐 법가 사상도 있잖아요. 뭐 그런 철학적인 쭉 연원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치는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으로 이게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게 좋다라고 적극적인 통치 이념으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즉 소극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는 데에서 나온 겁니다. 법치하고 좀 대응시켜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치입니다. 법치는 나라를 이래 다스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온 배경은 인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인치를 배격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나온 겁니다. 법치라는 것은 인치를 배격하고 인치로부터 비롯되는 불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본질은 뭘까요? 법의 본질은 저는 법을 그렇게 정의를 저는 내립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죠. 평등 안 하죠. 평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달라요. 달라져야 됩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똑같아서 안 되고. 그런데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존레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적인 세계에서 맡겨두면 특히 가치나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힘센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의 목적은 뭘까요? 법의 목적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법의 목적이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국가 공동체의 정의를 유지하는 게 법의 목적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법과 권력과의 관계는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하고 국가 권력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합니까? 자연의 관점에서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이 법을 만들잖아. 그런데 존레의 관점에서 보면 법이 국가 권력보다 우위죠. 제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호와 통제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법은 국가 권력 입장에서 법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죠. 내가 원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합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될 방법, 요건, 절차, 한계를 설정하는 통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국가 권력, 법 입장에서도 국가 권력은 법을 제대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국가 권력은 상당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선순환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권력체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체다. 그런데 이 권력체의 본질은 폭력적이라는 거죠. 특히 개인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래 하고 싶은데 국가는 이래 하고 싶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국가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국가가 그러한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치라고 해서 그 폭력성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법치라는 이름으로 그게 정당화됩니다. 정당화. 폭력을 행사한다. 오케이. 그렇지만 익스큐즈 된다는 겁니다. 왜?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법이다 보니 법 역시 기본적인 속성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의사가 충돌될 때 법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폭력적입니다. 역시 법이 그러면 왜 폭력적인 법이 정당화되느냐? 마찬가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국민주권주의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 법에 의한 지배가 왜 정당화되지? 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법은 누가 제정해야 되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의 제정과 집행과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하고 법하고 뭐가 우위인데 법이 우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 체제가 잘 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대의제도가 잘 되려면 일단 대표를 잘 뽑아야 돼. 김치를 맛있게 하려면 배추가 맛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일단 근본적으로 좋은 법을 만드는 게 선결 과정입니다. 아무리 법이 잘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의 제정은 입법권입니다. 법의 집행은 행정권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권입니다. 이른바 이 3권 다 뭐에 따라야 됩니까?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책임성인데 법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래 법치다. 그러면 제대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위반되면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대 국가에서 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묘한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강제력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가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국가에게만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력 구제를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내가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 그럼 가서 물론 어필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내가 강제 집행 못 하죠. 그럼 내가 범죄가 됩니다. 그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 법적 첫째,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법을 위반할 수 있죠. 그럴 때 사법부가 사법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강제로 원상 회복을 시키죠. 자인의 세계와 졸린의 세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현실에서 존재하는 정말 다종다양한 이해관계나 세계관, 가치관을 모아서 조정하고 형량해서 만든 거다 보니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 세금에 관한 세법이다 하더라도 아마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몰라요. 다 좀 불만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뭐 대의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다 보니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 생각 차이가 다 달라요. 하다 보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고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자, 즉 사법제도를 잘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규범과 달리 강제로 국가가 들어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사법제도입니다. 그러면 사법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게 뭘까요?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성입니다. 그죠?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나온 겁니다. 제3자한테 맡기자. 보통 사법권의 독립이라 그러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부 조직을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서 별도로 만들어가 제3자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재판관의,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재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잘라버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재판의 내외의 독립으로부터 내외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이걸 조직의 독립, 인적 독립, 물적 독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물적 독립이죠. 즉 재판이 독립돼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자칫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가장 문제가 사법권의 독립이다. 해서 우리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로도 독립이 돼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법부가 조직이 독립되고 판사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여기에 봉사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있어서 결국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적인 관점, 내용적인 관점, 그다음에 어떤 통제적 혹은 책임적인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었을 때야 비로소 법치가 익스큐즈 된다. 그리고 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가 제대로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치에서 특별히 두 가지라? 두 가지구나. 두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가 명가